안녕하세요. 웰리스 인포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갑상선암 예방을 위한 증상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여성에게서 더 흔히 발생하며 20대에서 50대까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발병률 증가는 조기 진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갑상선암은 대부분 예후가 좋으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갑상선암의 증가하는 발병률을 배경으로 주요 증상과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갑상선암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진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의 혹입니다. 갑상선암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목의 혹이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입니다. 이 혹은 통증 없이 천천히 커질 수 있으며 갑상선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목 부위에 비대칭적으로 혹이 만져지거나 기존의 갑상선 결절이 갑자기 커질 경우 검진이 필요합니다. 둘째, 목소리 변화입니다. 갑상선암은 성대와 가까운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암이 성대신경을 침범하면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목소리가 쉬거나 목이 잠기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갑상선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삼킴 곤란 또는 호흡 곤란입니다. 갑상선암이 커지면서 식도나 기도를 압박하게 되면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암이 진행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목 통증입니다. 목이나 인근귀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통증은 암이 인접한 신경이나 조직을 침범할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이거나 악화되는 통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림프절 비대입니다. 갑상선암은 목의 림프절로 전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림프절이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목에서 부어오른 림프절이 느껴질 경우 이는 갑상선암이 전이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갑상선암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치료 방법과 예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유두암입니다. 유두암은 갑상선암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전체 갑상선암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 유형은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치료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유두암 환자는 수술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포암입니다. 여포암은 갑상선암의 약 10-15%를 차지하며 유두암보다는 다소 공격적이지만 여전히 치료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여포암은 주로 림프절보다 폐나 뼈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수질암입니다. 수질암은 갑상선 세포 중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갑상선암의 약 5-10%를 차지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며 수질암은 다른 형태의 갑상선암보다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칼시토닌 수치가 수질암의 진단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넷째, 미분화암입니다. 미분화암은 매우 드물지만 가장 공격적인 갑상선암 유형입니다. 이 암은 급속히 성장하며 예후가 매우 나쁜 편입니다. 미분화암은 빠르게 전이되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도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갑상선 암의 증상과 암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갑상선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치료는 암의 유형, 크기, 전이 여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방사선 요오드 치료, 호르몬 억제 치료, 외부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등이 있습니다. 첫째, 수술입니다. 수술은 갑상선암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수술로 제거됩니다. 종양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갑상선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부분 갑상선 절제술 또는 전 갑상선 절제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림프절 제거 수술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사선 요오드 치료입니다. 갑상선암은 요오드를 흡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를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이 효과적입니다. 수술 후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이나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유두암과 여포암 치료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치료는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편이지만 치료 기간 동안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호르몬 억제 치료입니다. 갑상선암 환자들은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복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의 생성을 억제하여 남아있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은 갑상선암 재발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외부 방사선 치료입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미분화암이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에너지 방사선을 사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며 특히 암이 목 주변의 중요한 기관을 침범했을 때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갑상선암은 일반적으로 항암 화학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지만 미분화암과 같은 공격적인 암의 경우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른 치료법과 병행하여 사용되며 암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예후 및 관리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예후는 암의 유형과 치료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두암과 여포암은 예후가 좋은 편이며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히 치료될 경우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수질암과 미분화암은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갑상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갑상선 결절을 경험한 사람은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갑상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최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암 중 하나입니다.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목소리 변화, 삼킴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 방사선 요오드 치료, 호르몬 억제 치료 등이 있으며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갑상선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